저는 아직은 이 구간 정도가 매물 수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뭐 이건 반등이 나온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물도 지금 뭐 눈에 띄는 순환매 사운드하운드 AI를 움직일 때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갭으로 날려버렸잖아요. 갭으로 날려서 띄웠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더블 스코어 이상을 지금 냈는데 그냥 말 몇 마디에 지금 주가를 펌핑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순환매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생암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시아 증시들이 마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곧 아시아 증시들은 마감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348포인트가 오른 38,77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이고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샀으니까 화수 목금 4일차인데 물론 이제 오늘은 아직 시장 안 했죠, 뉴욕 증시가. 근데 4일 동안 지금 뉴욕 증시는 결과적으로 제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로예요. 특정하게 방향성을 많이 가져가지도 못했고 가다부터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늘까지 플러스 0.26%, 오늘까지 플러스 0.26 보합이라는 얘기죠. 이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게 시장이 뻗어가는 힘 자체는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계속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강한 힘이 남아있다 보니까 버텨요. 버팁니다. 어제 새벽에도 주가가 어제 개장했을 때부터 조금 등락률이 좀 있긴 했었는데 어제 장 막판에 새벽에 들어올리면서 강세권에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지로 0.91이니까 결국은 하락분을 지금 회복시키는 정도의 그림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어중간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어중간해졌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위쪽 아래쪽이 모두 다 좀 어중간한 상황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뉴욕 증시는 분명히 이제 재료성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민감도가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CPI 때부터 지금 민감도가 있었고, 어제 내구재, 소비재, 제조업 지표 때도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경제지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경제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해당 지표들에서 민감도를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CPI도 좀 기다리고 있고. 이제 경제지표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지표에 민감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의 눈이, 시장 참여자들의 눈이 연준 쪽에 많이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 더 올릴지 말지를 지금 시장도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추정이 아니고요. 저의 추정치가 아니고 거래량 데이터에서 나오죠. 거래량에서 보면 더 이상 이거를 올려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헷갈려 하고 있고, 헷갈려 하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고, 매수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밖에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차익 실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위로 뽑아 올리지도 뽑아 내리지도 못하는 무거운 증시의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감이 사실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처럼 제로섬, 보합성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주가가 매일 이런 식으로 보합성 싸움만 하다 보면 차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차분히 조정을 받는 게 좋고 상승을 해도 차분히 올리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만 전개가 돼버리면 차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 거래일인데 오늘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월요일 날인데요. 같이 보실게요. 지금 월요일 날이 미국 증시가 휴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버스데이라고 해서 미국의 생일입니다. 워싱턴의 생일이라서 미국은 지금 휴장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휴장 전에 약간의 방향성을 좀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휴장 전에. 그래야 좀 윤곽을 잡기가 쉬울 텐데, 글쎄요, 휴장 전에 과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특히나 오늘이 금요일 밤이고,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보합성이고, 일주일간 움직임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참여자들도 쉽사리 결단을 잘 못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오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저희 분들에게도 해당 브리핑 내용도 동일하게 공유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 특히나 이제 해외 선물을 밤에만 보시지 않고 낮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낮에도 보고 밤에도 봅니다. 저는 양쪽 시간대를 다 고르게 활용을 하는 편인데, 시장을 볼 때 보통 무슨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좀 배제하고 보시는 경우가 있고, 본장이니까 본장만 배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다 이유가 있죠. 본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러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마켓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사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원래 지금 현재 시간이 14시 52분이에요. 제가 원래 시황을 빨리 올려드리면 11시 정도에 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빨리 찍으면 10시 반, 11시에도 촬영을 하고, 늦어도 1시 전에는 제가 보통 촬영을 끝내는 편인데, 근래에 들어서 촬영 시간이 좀 늦게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지금 이 시간대 할 일이 없어요. 거의 이 시간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 같이 드릴게요. 자, 이게 어제거든요. 이게 선을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락도 마찬가지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은 여기가 그랬었고요. 하락, 상승 다 마찬가지 경우인데, 새벽 장 막판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와요. 저도 요즘 전 마감까지는 잘 안 보는 편이고, 보통 3시, 4시, 많이 보면 그 정도까지 보는 편인데, 마감 지수를 요즘 울며계좌몇개로 체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마감 때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 마감 때 주가의 영향력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큰 편이냐면, 시세를 이렇게 있을 때, 시세가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을 때, 요렇게 웨이브를 주고 있던 상황에서, 막판에 시세를 이렇게 드랍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향 드랍을 해줘버려요. 근데 이 드랍 포인트가 이제 관건인데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땠냐면 자 여기죠. 6시 반 6시란 말이에요. 여기 요 구간대에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마감을 시켰어요. 7시에 이제 러닝 타임이 시작됐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위쪽으로 가는 듯 했단 말이죠. 근데 가는 듯 하다가 눌러버렸어요. 어제도 밀려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차분히 놀고 있다가 장 막판에 양봉 하나를 띄우면서 올려놔 버렸어요. 그게 또 눌려있죠.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내리 꽂아서 저점을 찍어놓고 장막파에 들어 올려놓고 갔는데 밀리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돌아세우니까 또 튀어버렸죠. 이게 지금 장 막판에 올렸던 주가의 형태와 저녁에 이루어진 움직임 정반대의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증상은 무슨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냐면 이거는
이해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순수한 저의 이해도인데 차익 실현이 양방향 다 나오고 있어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인 것은 꼭 수익 실현이 아니더라도 손절매일 수도 있고요. 이익 실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뭔지는 모르죠. 계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추정만 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포지션별로 데이터, 미결제 확정 데이터 보여주는데 그거 보는 거는 참 뭐라고 할까요? 네, 답답한 거죠. 왜냐면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미결제 확정으로 체크업을 하는 건데 해당 미결제 확정의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기준이에요. 이게 CME에 연결되어 있긴 한데 CME 자료들이 전부 다 넘어오는 자료들이 아니라서 이 미결제 확정의 자료가 다 있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다 확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100% 매수 포지션이 많았다, 매도 포지션이 많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거는 확실할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쪽의 포지션이 날라갔다, 정리됐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데 그 논리는 또 찾기는 쉬워요. 이해는 하기가 쉬운데 이건 스터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머니, 양쪽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을 4개씩 넣었다 칩시다. 잘 들으세요. 500원짜리 동전을 양쪽 주머니에 4개씩을 넣었다고 칠게요. 4개씩. 자, 그럼 양쪽 주머니라고 했으니까 주머니가 몇 개예요? 토탈 2개죠. 그럼 토탈 2A인데 양쪽 주머니에 4개니까 토탈 몇 개예요? 8개예요. 8. 근데 여기서 8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걸 문방구에 가서 500원짜리 샤프심을 샀어요. 샤프심은 아직도 500원이더라고요. 엊그저께 저도 문방구 가서 샤프심이 없어가지고 산책 갔다가 샤프심 하나 사는데 500원이더라고요. 샤프심이 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4,000원이니까 500원이 빠졌으니까 토탈 얼마 남은 거예요? 3,500원이 남은 거죠. 그러면 주머니에 몇 개가 남은 거예요? 7개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해는 쉽죠. 포지션 내가 4,000원을 갖고 있을 때 500원짜리 미결작전 하나 날렸으니까 하나가 빠져나가서 스펜드 사용했잖아요. 날려버렸기 때문에 7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지금 현금은 3,500원 7개가 있는 거고 이미 사용한 것은 5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샤프심을 쓰려고 샤프에다가 샤프심을 넣고 눌러서 썼는데 하필 그 샤프심이 불량이었던 거야. 그 샤프심이 불량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갖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문방구에 가져가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2way가 나와요. 2way. 어떻게 2way가 나와요? 첫 번째 교환한다. change. 하나는 뭐예요? 반환한다. 반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환하게 되면 여전히 나한테 미결제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죠. 반품하면 어떻게 돼요? 8개가 되죠. 왜? 다시 500원을 리턴 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리턴 받았는지 교환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문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죠. 제가 교환했는지 반품했는지 이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실제로 한 행위는 아닙니다. 네. 제가 교환했는지 반품했는지 모르죠. 모르실 거잖아요. 말해주시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대신 여기서 내가 샤프심을 다시 돌려받으면 양쪽에 4,000원이 다시 되잖아요. 844니까. 그거와 논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포지션이 들어왔는데 이게 교환인지 반품인지는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여기서 물량이 주거니 받거니 한 부분은 티가 나기 때문에 선물이 여기서 1000개가 빠져나갔다. 매수 쪽에서 청산이 1000개가 나갔다. 왜? 매도가 청산됐으니까. 또는 하락했구나. 매수 쪽에서 청산이 나갔어.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결제 확정의 분석을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CME에서 모든 데이터를 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현금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정도 보시면 좋겠고, 제가 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을 봤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사실 어제 흐름을 딱 보면서 느꼈던 점이, 어제 제가 이 순간에 캡처를 좀 해놨어요. 해당 구간에 캡처를 해놨는데, 해당 구간 같이 봅시다. 해당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17829니까 여기네요. 딱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 화면을 봐보세요. 17829를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단부에 시총 상위 종목을 봐보세요. 시총 7위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M7이라고 부르는 종목군들 시세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 애플이 1%, 그냥 뒤에 수점 자를게요. 엔비디아 1%, 아마존이 1%, 메타가 플러스 1%, 알파벳이 거의 3%, 거의 3% 정도 빠졌어요. 근데 지수가 어제 그 당시에 보면 마이너스 0.29%였어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좀 웃겼냐라고 하면, 보통 근래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빨간색으로 체인지업 됐다고 하면, 요 구간이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 상승이었다고 가정하면,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플러스 0.6에서 0.7 정도가 움직이더라 이거죠. 거의 0.6에서 0.7 정도의 변동성을 줘요. 그런데 어제는 공교롭게도 그걸 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왜 그랬냐? 어저께 해당 시간대 다우지수가 좋았어요.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의 흐름이 플러스 구간이었거든요. 그 플러스 구간이었는데 어저께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엔비디아의 지분을 오픈해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어제 잘 움직였고, 특히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어제 제가 봤던 것들인데 TSMC라든지 엔비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얼만큼의 영향력이 큰지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확실히 대세긴 대세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은 게, 엔비디아 쪽에서 종목을 갖고 있다.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또 뛰어요. 그래서 얘가 어저께 64%를 띄웠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일 때까지 가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리면서 크게 들어 올렸거든요. 아랫부분이 길게 들어 올려놨죠. 이런 식으로 종목군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종목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왜 도대체 이 시간에 안 움직이나? 라고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하루 종일 거의 앵무새 마냥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질문에 이 답변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요즘, 보통은 이 시간에 매매 엄청 잘 되고 많이 움직였는데 왜 요즘 이 시간에 안 움직여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이 얘기를 제가 수십 번을 맨날 하는 멘트가 그거예요. 분명히 잘 움직였어요. 분명하게 잘 움직였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이제 선물의 균형이 어느 정도 현물의 영향권에 있기도 했지만, 현물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서 선물 쪽의 움직임들이 수월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가지고 선물 쪽의 움직임을 주려고 하면 현물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은 못 움직이고 경제 지표가 있거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현물이 동반돼줘야지만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거죠. 아시아 증시랑은 어차피 이게 지금 남남북녀가 된 지 오래됐어요. 아시아권 증시의 영향력과 뉴욕 증시의 영향권의 갭이 난 지는 너무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권의 증시와 영향력을 멀리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니케이야 뭐 뉴욕 증시 따라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있지만, 니케이를 제외한 아시안권의 주가 흐름들이 사실 미국에 지금 치명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만의 독자적 생존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주다 보니까 뉴욕 증시와 아시아 증시와의 괴리율이 굉장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거죠.
제일 지금 짠한 건 국내 증시입니다, 여러분. 제일 짠한 건 국내 증시예요. 사실 오늘 반등했거든요.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현재가 3시 6분인데 현재 시간 코스피가 1.2%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왜 국내 증시가 가장 짠하냐면요. 국내 증시는 미국에 오를 때도 빠지고 미국이 오를 때도 빠지고 지금 미국이 내릴 때는 더 두들겨 맞아요. 2월 14일 날 같은 경우는 2월 14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1% 빠져 1.1% 빠졌거든요. 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기침하면 더 얻어맞고 저쪽에서 기침 안 하면 반등도 못하고 어저께 보합이었어요. 약보합.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지금 안타깝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국내와 미국 간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항생이나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시간대에 같이 동반돼서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국내 쪽에 포지션이 있을 때도 해외 쪽을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근래에는 아예 좀 뭐라고 할까요? 딱 구분을 좀 시켜놓고 보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간대의 변동성이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이해할 때는 이 현물을 빼고는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제 초기 영상 보시면 현물 얘기를 거의 안 드렸어요. 거의 안 드렸어요. 현물 이야기 자체를 거의 다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현물 얘기를 그지 안 드렸었냐면 물론 이제 현물의 시세 영향에 따라서 반드시 영향을 주긴 했지만 현재 시간대, 현재 뭐 15, 18분인데 현재 시간대 뭐 13, 10대, 14시, 뭐 17시, 18시 이런 그 사이 구간은 사실 선물만의 자체적인 플레이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이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시간대조차도 영향권을 못 받고 현물에 완전히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대 변동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너무 많이 자주 설명드리고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라고 오늘 길게 설명드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은 매물 소화 구정으로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언제 끝난다는 모르겠지만 끝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 남자분들, 저도 군대 다녀왔고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고, 저는 이제 여성이 아니니까, 여성분들은 뭐, 출산? 뭐, 임신? 뭐, 이런 걸 비유해야 될까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시간이 오면 그 상황이 끝이 나죠.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끝이 납니다. 군대도 시간 안 간다, 안 간다, 언제 집에 가냐 하지만 결국은 집에 오고요. 아이도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결국은 아이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산모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시겠죠. 시장도 지금처럼 매물 소화를 하고 답답해 하지만 결국 매물 소화 과정은 끝납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결국 끝나면 변동성은 반드시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논리예요. 아주 자연적인 순리적인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은 이 구간 정도가 매물 소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뭐 이건 반등이 나온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물도 지금 뭐 눈에 띄는 순환매 그리고 거의 뭐 말장난 비슷한 제가 어제 엔비디아 쪽에서 움직이면서 사운드하운드 AI를 움직일 때 제가 참 보면서 좀 참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갭으로 날려버렸잖아요. 갭으로 날려서 띄웠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더블 스코어 이상을 지금 냈는데 그냥 말 몇 마디에 지금 주가를 펌핑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순환매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뭐 테마주 국내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섹터를 했을 때 2차 전지 sek터 1등 종목 대장 종목이 죽어갈 때 다음에 후속작은 뭐 어떤 종목 어떤 기업 얘가 아니면 그 테마주 1등 종목의 무슨 관계사 아주 레파토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종목들 순환매 치면서 매물 소화하고 고점 만들고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들인데 어제 엔비디아 정도가 되는 거의 3천조라는 숫자가 보일 정도의 기업이 저런 립서비스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주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좋게 보는 게 맞겠냐. 저는 아주 제 개인적인 소견, 소신,
물론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런 종목들의 사이클들의 결말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항생 어디 나라를 갖다 붙여도 변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너무나 뻔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저기에 이제 젖어 있고 저 상황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입이 되다 보니까 안 보이고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시겠지만 너무너무 뻔한 정답입니다. 예, 이건 해보신 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본 것과 당장 자리에서 매매할 때 또 그 감정이 틀리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런 사이클에서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빅갬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홀짝하는 정도의 갬블이라 맞나 싶습니다. 예, 맞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뭐 주말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플로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좀 되돌아보시면서 가보시면 좋겠고, 요즘 뭐 사운드 AR도 그랬지만 엊그제 뭐 ARM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만들어주더니 고점 만들고 순차적으로 간다? 글쎄요. 근데 ARM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냥 이 기업이 왜 좋은지,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이걸 검색해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뉴스들을 읽어보세요. 주주가 누군지, 주주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약간의 대조를 해보시면 감이 오고요. 제가 어제 아마존 얘기해드렸었죠.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을 이야기해드렸죠. 뭐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뉴스에 나온 거니까 공시가 돼야 될 자료들이라서 회사 관계사들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뭐 거기서 이미 저는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집약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현재 너무 힘쓰실 거 없고요. 한 16시, 18시 사이 정도 유럽장 개정할 때는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해당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